안녕하세요. 프리톡쇼입니다. 오늘은 저의 의사, 저의 뜻과는 상관없이 한 분 모셔서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형식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일단 먼저 자기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름은 거지당을 대표로 있는 김준수입니다. 거지당은 참고로 2015년도에 선관위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3번 재등록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 소개까지 하셨네요. 이름만 이름하고 제가 네. 또 물어보려고 했더니, 네, 이제 오늘 방송 나오셔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자유롭게 끝날 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선거를 맞이해가지고 들고 다니는 피켓팅이 총선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방법. 유튜브를 보는 중에 어느 분이 자기가 대구 804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한대요. 기도 제목이 국민이 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힌트를 얻은 것이 총선에서 국민이 승리하는 방법. 네. 그 방법이 국민이 투표하면 무조건 정치인이 이긴다. 네. 그리고 투표를 거부하면 무조건 국민이 승리한다. 네. 이 총선에서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두 말이 다 정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마에서 다 내 말이면은 이 말이 이기든 이 말이 이기든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이 이기든 야당이 이기든 정치인은 정치인이 뽑혔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이 투표하면은 100% 정치인이 이기는 거고 투표를 거부하면은 네. 국민이 승리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 무조건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은 무조건은 손자병법, 서양에는 성경이고 동양에는 손자병법이 좋은 책이에요. 네. 왜 좋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 전쟁하는 전략을 적은 이 손자병법이 명서지요. 근데 그 손자병법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이기고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쟁을 하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기 전에 봐가지고 이 전쟁은 100% 이기겠다 할 때 전쟁을 하는 거예요. 보고 힘이 비등하거나 힘이 약하거나 하면은 화친을 맺든지 도망을 가든지 다른 수를 써야지 힘이 안 되는데도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무조건 이기고 무조건 이 무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국민이 이기는 길이 있으니까 이 전쟁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이 투표를 거부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투표 거부해야 되는 이유를 10가지도 될 수 있지만 첫째 줄여가지고 부정선거. 네. 이 부정선거의 특징은 뭐냐면 부정선거를 하면은 정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때도 박정희 때도 부정선거를 했을 때는 정권이 바뀌는데 그것이 3번이 모이면은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거기 이제 이 잘못된 게 누적이 되면은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디까지 네, 부정선거 3번이면 나라가 망한다. 나라가 바뀌는데 그 나라가 이제 바뀔 시점이죠. 3.15 부정선거가 첫 번째고 또 그렇죠. 다른 게 있었나요? 박정희 유신 정권 연장하기 위해서 박정희가 또 부정선거를 네. 그 부정선거는 거의 부정선거죠. 그래가지고
또 박근혜도 또 이 여러 사람이 무효 소송을 했다시피 네. 5.16 부정선거라고 보는 거죠. 네네. 왜 5.16이죠? 그 자기 아버지의 5.16에 맞춰가지고 아, 아슬아슬하게 너무 크게 이기도 안 되니까 네. 아슬아슬하게 이기기 위해서 박근혜는 51.6이죠. 네네. 그래서 5.16이네, 하여튼. 5.16으로 프로그램을 시켰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네. 뭐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네. 보이는 거죠. 제가 알아보니까 네. 그 정확한 득표율이 51.55%인데 네. 0.01% 차이로 그 반올림에서 51.6%가 된 거더라고요. 그, 사살 예. 모입을 네. 하니까. 네. 그 어디까지 가만히 네. 국민이 네. 그러니까 투표를 하러 이 산업 시대는 투표를 가지만 정보 시대가 되면은 이 투표를 하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 가성비라는 것도 있는데 100명이 가서 투표를 하나, 한 명이 가서 투표를 하나, 한 명 뽑기는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이 가서 뽑은 사람이 정치를 잘할지 한 사람이 뽑은 사람이 정치를 잘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좋은 사람도 정치를 하다 보면은 사람은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굳이 여러 사람이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이 한 명만 가서 투표하는 게 가성비가 높은 거지요. 여러 명이 가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우리들의 주장이고, 우리는 근데 이제 거지 당에서는 우리 전단지가 있는데 요거를 소개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거지 당은 정보 정치, 가위바위보 정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정보 정치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정치가 있죠. 농경 시대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광장 정치, 광장에서 떠들고 정치하는 거예요. 네. 산업 시대는 의회를 지어 가지고 의회 정치를 하고 네. 정보 시대는 이제 정보 정치죠. 네. 뭐 여러 가지 패거리 정치 뭐 여러 가지 정치가 있는데 거지다 우리는 정보 정치. 이 정보 시대의 정보 정치를 다른 당도 다 하고 싶지만 네. 정보 정치를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른 당에서 못 하는 이유는 네.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가위바위보 정치에서 가위바위보의 이 특징은 뭐냐면 뭐 누가 이기는 게 없이 서로 힘의 균형, 네. 서로 잘 되는 거, 네. 견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농경 시대는 왕이 한번 잘 살아보고, 네. 산업 시대는 정치인이 잘 살아보고, 정보 시대는 국민이 한번 잘 살아보는 게 이 전성기. 농경 시대는 왕이, 산업 시대는 정치인이, 정보 시대는 국민이. 암흑기는 이제 고생하는 시기. 네. 농경 시대는 국민이 고생했고 산업 시대는 이 왕이 이 존재감이 없어요. 네. 정보 시대는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골로 가게 되가 있다는 네, 게 네. 이 그림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제 생각에 네. 그 정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귀족으로 대치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농경 시대는 잠복기인데 이 동양에서는 네. tan가놀이 네. 관리들 네. 국민을 괴롭히는 관리들이 네. 잠복해가 있고 서양에는 귀족들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산업시대가 되면서 귀족들이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는 거죠. 네. tan가놀이들이 이 핑계를 왕이 잘못됐다 해가 왕을 없애고 네. 서양에는 황제가 아주 위험하고 난폭하다 해가지고 네. 암흑기로 보내고 자기들은 정치인으로 변신해가지고 네. 국민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네. 근데 정치인은 가위니까 네. 과위의 특징은 재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국민을 요리도 나누고 분열시키는 거네. 요리 이제 그러니까 로마 시대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점령하고 나누어라. 그 국민을 EJ. 나누면은 저것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국민을 좌우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네. 좌우가 싸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정보 시대에 뒤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아니 국민끼리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치고받고 싸울 일이 아닌 거죠. 생각이 다르면 다름을 인정을 하고 그냥 네. 그래 살고 서로 보완하면서 살면 되는데 네. 이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싸움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민이 그 정보를 깨닫고 이 정치인 때문에 싸웠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정보시대 프레임은 국민 대 정치인의 전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업시대는 시대 정신이 뭐냐면 네. 국민이 편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인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편 정치인이 누군지 그거를 찾은 거예요. 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치인은 우리 편 정치인이 없는 거죠. 네. 정치인은 정치인 편. 네. 그러니까 정보 시대는 우리 편 정치인을 찾을 게 아니고 네. 정치인이 힘이 빠져야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게 시대 정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을 힘을 빼려 그러면은 정치인은 모든 힘을 투표에서 얻는 거예요. 네. 투표율에서 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은 투표를 정치인의 힘을 빼기 위해서 투표율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1%라도 낮추면은 힘이 네.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치인은 투표가 자기의 생명이니까 네. 오직 투표. 네. 더구나 사전 투표제까지 만들어간 투표. 네. 네. 그러고 또 어린애를 꼬하기 위해서 아, 이번에 낮췄죠? 18, 네. 17세 심한 사람은 15세까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 네. 뭐 말할 그 실명을 거하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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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허총재님 같은 아, 경우에는 그랬구나. 15세가 투표를 해야 네.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투표율을 낮추면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네. 그래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이 선거날이 지금까지는 정치인의 잔치날인 거죠. 네. 하고 막 관심이 정치인에게 쏠려버리는데 네. 그게 이제 산업시대의 특징이에요. 네. 그거를 이 국민들이 이 잔치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네. 바꾸는데 그 바꾸는 게 이제 정치인이 하자는 방식대로 투표를 하면은 정치인의 잔치가 되고 네. 국민에게 유리한 방식을 찾아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하자 해가지고 투표를 하면은 국민의 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이 유리한 투표 제도는 우리 거지당에서 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방식은 유권자 단일화 방식이에요. 네. 정치인은 후보 단일화를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네. 국민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유권자 단일화 방식으로 가면은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내나 아까 한 네네. 여러 명이 가서 하는 거나 한 명이 가서 하는 거나 같으니까 많은 사람이 집에서 쉬고 한 네. 사람만 가서 고생하자 네. 하는 것이 유권자 단일화 방식이에요. 그 네. 방식으로 투표를 하면은 국민이 그날은 잔치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지금까지는 선거 전에는 국민이 왕이고 선거가 끝나면 국민은 타락 네. 네. 그거 하는데 그렇죠. 그 세월호 때 보다시피 선거 전에는 시장까지 와서 찾아와가지고 악수를 하고 난리를 피우지만 네.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삼보 일배를 하면서 청와대 가서 좀 봐서 해도 안 네. 보여주는 네. 게 거기에 이제 정치인의 그런 그 선거날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걸 네. 이제 이 국민의 잔치로 네. 바꾸려면은 국민이 유리한 선거 방식으로 가야 된다. 네. 그 방식은 유권자 단일화 방식이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정보 시대는 국민이 정치한다. 국민들이 어떤 프레임에 가치가 있냐면 정치는 정치인이 한다. 네. 그 프레임에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농경 시대는 왕이 정치를 했고 산업 시대는 정치인이 정치를 했고 정보 시대는 국민이 정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지금은 정보 시대고 국민이 정치해야 되는데
이 정치인이 버티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몰락을 시키는 거죠. 네. 우파는 박근혜가 안고 몰락하고 네. 좌파는 문재인이 안고 몰락하고 네. 몰락하고 이제 국민이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지금은 몰락 중인 거죠. 네. 정치는 몰락 중. 네. 그다음에 정보 시대는 바위의 호출. 네. 정보 시대가 되면은 고생 끝에 이 왕이 다시 오는데 농경 시대의 왕하고 정보 시대의 왕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죠. 농경 시대 왕은 전제군주제고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이 국민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암흑기를 보내면서 와신상담 반성에 반성을 더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국민들한테 쫓겨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 밑에서 네. 그 시스템만 하는 그런 왕이 이제 이 정보시대 왕하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걸 힘이 없는 왕인 거죠. 네. 무늬만 왕. 네. 그래가지고 왕이 필요하다. 그 필요한 이유는 이 가위바위보는 3파전이기 때문에 네. 링 위에서 3명이 올라가서 싸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 비등하기 때문에 이 1대1로 싸우면은 승부가 안 나요. 계속 네. 둘이 막 하는데 2명의 편을 묶고 한 사람을 공격하면은 몰락을 할 수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더구나 보는데 가위를 이기려 숫자를 믿고 가위인데 달라들어봐야 못 이기는데 왕이 와서 국민하고 한편이 되면은 정치인이 이제 암흑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네. 그 국민이 편하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인은 변신한 단간놀이. 농경 시대는 단간놀이였는데 산업 시대고 살짝 변신을 한 거예요. 네. 정치인으로. 네. 근데 역할은 똑같아요. 단간놀이도 국민을 괴롭히는 거고 네. 정치인도 국민의 자유를 먹고 사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특권을 누리려면은 국민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은 가위의 밥이다. 그 국민은 정치 이기기 힘든데 이 국민은 바위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왕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왕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정치인을 이기기 위해서. 그게 이제 시대별 상권 분리 도표를 해가지고 이 가위바위보 이 국민과 왕과 정치인과 국민이 이 서로 힘을 고르게 가지고 가는 게 진정한 상권 분립 도표고 정치인들은 입법, 사법, 행정이 상권 분립이라고 우기는데 그거는 조그만한 거예요. 그게 또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이런 진짜 상권 분립이 오면은 요 가짜 입법, 사법, 행정은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정보가 있으면은 정치인을 국민이 이길 수가 있고 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게 정치고 국민이 정치인을 이겨야 국민이 잘 살 수 있으니까 이 정보가 최고의 정보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정보를 우리 거지당에서는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건 전단지입니다. 누구든지 필요하시면 나눠주고 전화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010-4226-2661로 하시면 이 거지당에서 질문이나 부르시면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